네, 오늘은 이제 복부 팽만감에 대한 얘기입니다. 많이 들지 않았는데도 헛배가 불러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장이 나쁘다 그러면 다양하게 호소를 하죠. 속이 쓰리다, 더부룩하고 가스가 찬다, 헛배가 부른다, 또는 미식미식하다. 뭐가 걸려서 안 내려가는 것 같다. 명치 끝에 뭐가 걸려 있는데 이게 안 내려가는 것 같대요. 이렇게 다양하게 호소하는데 병명은 다 보면은 위에 염증이 약간 있다. 이 정도입니다. 또는 염증도 없는데 가스만 차고 헛배만 부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밥을 못 먹고 체중이 자꾸 줄어들어서 고민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복부 팽만감을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치료하고 어떤 원인이 있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복부 팽만감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은 생냉경물이라고 해서 차고 냉한 음식 또는 딱딱한 음식을 들었을 때 복부 팽만감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럴 때 검사를 해보면 본인은 가스가 찬 듯 고무풍선이 들어있는 듯 배가 부른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찬물 먹어도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선생님이 왔는데 자기는 말을 많이 해야 되니까 자꾸 음료수를 많이 들었대요. 찬 음료수. 그게 그렇게 땡기더래요. 근데 어느 날부터 복부 팽만감으로 임신한 것처럼 막 배가 불러서 가서 검사를 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래서 생냉경물의 상에서 오는 내소산이라는 약을 썼더니 싹 없어지는 이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어떤 사람이 등산을 갔다가 물을 먹을 게 없어서 너무나 이렇게 시냇물 흐르는 게 너무나 맑고 깨끗하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마셨대요. 근데 마시다 보니까 갈증이 해결돼서 조금 마시던 게 조금 많이 마셨나 봐요. 그 다음부터 다른 증상은 없는데 가스만 차고 이런 거를 몇 년 동안 고생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환자가 내원했을 때 언제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났냐 그랬더니 잘 몰라요. 혹시 찬 거, 날 거 많이 들었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서요. 이 헛배가 부를 때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흐르는 아주 맑은 물, 찬물을 마신 다음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찬 것, 날 것, 딱딱한 것. 여기에서 날 것이라고 그랬죠. 회를 먹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회를 먹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걸 삭히지 못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초기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드시긴 잘 드는데 하수로 내려가질 않아요. 말하자면 대변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간다. 그래서 쌓여가지고 가운데 쌓여서 헛배가 부르는 거예요. 이 헛배가 부르면 어떠냐면 특징이 이 중초기체의 특징은 이 젖가슴 밑으로 여기가 결려요. 벌레가 기어넣가는 것 같다고 그러기도 하고 여기가 결립니다. 결린다고 호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중초기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양명형이라고 해서 식사를 잘하고 입술이 두툼하게 생긴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간신이 부족해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한의사에 보면 간신이 부족하면 인체가 쪼그라든다 그랬어요. 이 뺨이 이렇게 쪼그라든 사람 있죠. 쪼그라들어서 여기 쏙 들어간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간신이 부족한 것인데 이런 사람들이 하초가 약해서 간신이 부족하다는 건 하초가 약하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헛배가 부르고 가스가 차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명문화사라고 그래서 밥솥에다가 쌀을 넣고 불을 떼는데 이 불이 약하면 밥이 안 익겠죠. 또 불이 없으면 어때요? 밥이 영원히 안 되겠죠. 요걸 명문화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보면 가스 차고 더부룩할 뿐만 아니라 낭습이라 해서 음낭비 축축하고 소화가 잘 안 되고 식욕이 없어요. 이게 이제 명문화세인데 이런 명문화세에 의해서 복부 팽만감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네. 그 다음으로 위가 무력해요. 위가 무력한 사람들은 대개 어떠냐면 얼굴이 길쭉합니다. 코가 깁니다. 그러면서 눈이 쑥 들어갔어요. 눈이 함몰됐어요. 이런 사람들이 대개 위가 무력하고 위가 처진 현상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습담이 정체돼요. 만약에 얼굴이 긴데 살이 쪘어. 좀 이상하죠? 밸런스가 안 맞죠? 아래 위가. 이런 사람들은 노폐물이 쌓인 거예요. 그게 습담이에요. 그렇게 해서 복부 팽만감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또 식적 많이 먹어요. 그게 처음에는 음식을 안 먹게 되지만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무엇이 쌓여서 식적이 되고 그게 복부 팽만감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선천적으로 위장이 약한 아이들, 입술이 두툼하고 얼굴이 둥글럽적하면서 얼굴이 노란 아이들은 선천적으로 위장이 약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복부 팽만감에 오는 게 있고 산증이라고 해서 사람의 중심축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머리고 하나는 생식기인데 이 생식기가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데 균형을 잡지 못해요. 그래서 한쪽이 더 처지거나 또는 한쪽이 통증이 오거나 그러면서 아랫배가 아프고 가스가 차고 허리가 아픈 증상 나타나는 게 산증인데 이러한 산증에 의해서 복부 팽만감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복부 팽만감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옵니다. 그런데 이 복부 팽만감의 특징은 검사상에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오랫동안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랫동안 가스가 차고 더부룩하고 임신인 것처럼 배가 불러오르는데 원인이 안 나와요. 남자들은 배가 남산만 해요. 이걸 밀고 다녀, 이걸 밀고 다니는데 이거를 원인이 안 나와요. 남자들의 경우에는 대개 명화세나 산증에서 많이 옵니다. 축이 좌우가 다른 거죠. 고환 크기가 다른 거예요. 그것도 복부 팽만의 원인이고 그게 산증입니다. 네. 그리고 복부 팽만과 동반되는 증상이 있습니다. 항상 피곤해요. 근본이 약하게 됐는데 피곤할 수밖에 없죠. 또 복부가 팽만되면 복부 율동이 안 되니까 팔다리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부 팽만이 되니까 이 뒤에 있는 허리가 아플 수밖에 없어요. 허리 통증이 동시에 와요. 허리가 아파서 고생을 했는데 가서 검사를 해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근데 왔는데 보니까 복부 팽만감이 원인이더라고요. 그래서 배를 고쳐주니까 허리 디스크가 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머리가 무겁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이 자꾸 동반되는 게 특징입니다. 명치와 배꼽 사이가 더부룩하고 딱딱하고 또 냉대화가 많아져요. 냉대화는 자궁에서 나오는 건데 어떻게 위장 팽만감하고 연관되느냐. 냉대화는 위에서 진액이 모든 장기로 잘 가지 못하고 하주하는 것을 냉대화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성생활을 하지 않는 어린아이들도 냉대화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냉대화가 많아지는 경우 보면은 복부 팽만감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 피부가 가렵다. 이거는 내상발반이라고 해서 복부 팽만감에 의한 위장장애로 인해서
피부가 가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복부 팽만감과 같이 동반되는 증상의 대강입니다. 이거 말고도 참 많죠. 그래서 이 복부 팽만감은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될 수가 있는데요. 어떤 원인에서 왔는가를 명확하게 찾아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찾아내느냐? 첫째가 체질입니다. 체질도 어떻게 생겼느냐? 입술이 두툼하게 생겼느냐? 얇게 생겼느냐? 코가 기냐? 짧으냐? 코 난대가 이렇게 둥실둥실하게 크게 생겼느냐? 주먹코라고 그러죠? 아주 요게 난대가 없이 뾰족하게 생겼느냐? 이에 따라 달라요. 원인이 다르더라고요. 또 좌우 난대의 크기가 대개는 같은데 이게 살짝 하나가 처지고 하나가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요게 남자의 생식기예요. 그래서 요게 한쪽이 처진 사람은 고환이 한쪽으로 처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로 복부 팽만감이 산증에서 잘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긴 모습, 나타나는 동반되는 증상, 맥 이런 걸 통해서 개인적인 그 원인을 찾아내서 복부 팽만감의 원인을 찾아내서 한의학적으로 치료하면 복부 팽만감이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박사님, 그런데 이렇게 요즘 다이어트를 하거나 네. 바빠서 식사가 불규칙하면 이렇게 속이 더부룩하고 배가 부푼 듯한 증상이 일어나더라고요. 네. 이렇게 식사가 불규칙한 것도 복부 팽만감과 연관이 있는 건가요? 네. 위장장애, 복부 팽만감뿐만 아니라 위장장애의 많은 부분이 다이어트, 무리한 다이어트 또는 일정하지 않은 식사 습관 이런 것에 의해서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복부 팽만감도 당연히 일정한 규칙에 맞지 않는 생활 습관, 식사 습관, 그다음에 무리한 다이어트에서도 올 수가 있다. 그리고 요즘은 많은 현대인들이 이렇게 앉아서 일을 합니다. 이렇게 운동량이 부족한 것도 관계가 있을까요? 당연히 관계가 있죠.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사람도 있죠. 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사람도 복부 팽만감이 올 수가 있어요. 네. 또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는 사람도 복부 팽만감이 올 수가 있어요. 근데 두 경우 다 원인이 달라요. 하나는 콩팥이 나빠서 복부 팽만감이 오는 거고요. 하나는 움직이질 않아서 팔다리를 흔들어 주질 않아서 팔다리를 흔들어 줌으로써 소화가 되는 거예요. 복부 팽만감도 없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와 연관될 수도 있습니다. 네.